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타인의 대가 없는 친절은 늘 의심을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카드사가 저희가 뭐가 예뻐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오늘의 의뢰인은 서울에 사는 20년 만에 또다시 카드빚의 굴레에 빠져버린 78년생 주부입니다. 이분은 유복하진 않지만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아주 평탄하게 사신 분이라고 해요. 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 마치고 취업도 순탄하게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가 생겨서 퇴직하시고는 두 아이의 엄마로 전업주부 생활을 하시는 우리가 주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왜 빚의 굴레에 빠지셨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우리 구독자님은 현재 카드론이 6,900만 원이나 되시고 카드사 신용대출 1,6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8,500만 원의 부채가 있으신데요. 혹시 여기서 특이점을 눈치채셨나요? 바로 은행 대출이 아니라 빚이 전부 다 카드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이분의 소득 활동을 보니까 이분은 아까 제가 전업주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업이라든지 이런 소득 활동은 전혀 하지 못하고 계시고 재산은 가족이 살고 있는 집 보증금 1억 원, 본인 명의 청약통장 예금 70만 원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평범하게 자라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신 분이 도대체 왜 카드사에 8,500만 원이나 부채를 짊어지게 된 걸까요? 여러분 혹시 LG카드 사태 아세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유명한 신용카드 대란인데요. 당시에 카드사들이 IMF 이후에 소비를 장려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편승을 해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예를 들면 백수, 대학생 이런 분들까지도 신나게 카드를 발급해주다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이거든요. 이 시기에 신용불량자가 엄청 나왔어요. 카드사들도 부실 채권이 계속 쌓이니까 구조조정도 하고 어떤 회사들은 또 부도가 나기도 했었죠. 그 중에 LG카드 역시 부도가 나서 워크아웃 선언을 했었는데요. 의뢰인이 그 LG카드 사태를 몸소 겪은 분이었어요. 구독자님이 대학생 때 학교를 다니는데 용돈이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학업이랑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허덕허덕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던 길에 마침 LG카드 발급해주는 상담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바비를 30만 원밖에 못 버는 대학생인데도 상담사들이 괜찮다고 카드 발급을 해줘가지고 별 생각 없이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카드를 손쉽게 쓰다 보니까 어느새 두려움이 무뎌지고 간편함에 중독되고 소비는 늘어나고 그러다가 결국 카드값이 감당이 안 돼서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었다고 합니다. 왜 될 뻔했냐면 이때는 부모님이 갚아주셨다고 해요. 연체가 돼서 부모님까지 알게 되셨는데 대학생 딸을 신용불량자를 만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신용카드의 무서움을 알고 다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카드를 안 쓰겠다라고 다짐을 하셨는데 또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이 남편이 또 여행사를 다니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 완전 직격탄을 또 맞은 업종이잖아요. 남편이 그때 실직을 하게 되시면서 카드값을 낼 돈이 점점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분이 일용직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생활비를 가져다 주시려고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지시고 의뢰인은 또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니까 나가서 돈을 벌기가 힘든 구조고 생활비는 또 빵꾸가 나고 그러니까 카드에 의지를 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남편이 단기 일용직을 하면서 소득을 메꾸려고 했는데 내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빠듯했고 저는 카드 사용을 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줄이고 또 줄이고 살아야 되는데 카드에 점점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말이 쉽지 4인 가족 생활비를 줄이기가 쉽겠어요? 그건 정말 너무 어려운데 카드 사용은 또 너무 결제하기가 쉽죠. 오늘 사연을 보면서 다들 신용카드 사용에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LG카드 사태를 겪으셨던 누구보다 카드 사용에 경각심을 가지고 계셨을 우리 구독자님도 힘들 때, 삶이 위기에 몰렸을 때 간편한 카드 사용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8,500만 원이라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입니다. 물론 8,500만 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 혹시 과소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카드 빚으로 8,500만 원이 될 정도면 사실상 돌려막기가 좀 2, 3년 지속된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생활비로는 이렇게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모르시면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타인의 대가 없는 친절은 늘 의심을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카드사가 저희가 뭐가 예뻐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200만 원 벌어도 500만 원, 1000만 원씩 한도 나오잖아요. 경각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분이 좀 되게 절박하세요. 두 아이를,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을까봐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해보셨어요. 카드사에 분할 상환 요청도 해보고 신용회복위원회도 다녀오시고 이런 모든 게 다 상황이 안 돼서 검색을 해보시다가 유튜브에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개인회생, 개인 파산에 대해서 알게 되셔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 건데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답은 있습니다. 일단 저희를 찾아내셨으니까요.
이제는 카드를 의지하지 말고 회생파산연구소 그리고 저를 믿고 이 어려운 상황을 같이 헤쳐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뭐 많이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런데 조건부 인가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소득활동이 어려운 저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전업주부도 조건부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냐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조건부 인가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은 이제 인가를 내려주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소득이 어렵지만 내가 특정한 조건을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건부 인가라는 거는 소득이 불분명한 분들, 소득이 이제 어떤 달에는 100만 원, 어떤 달에는 300만 원 이렇게 변동되시는 분들이 법원에 이걸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계속 어떤 소득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소득이 좀 올라갔으면은 변제금을 좀 높이겠다, 반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조건부 인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예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부 인가 방식의 개인회생은 좀 어렵다. 그러면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 파산이 답이죠. 전업주부들은 굳이 무리하게 이제 아이들을 여러 명 양육을 하면서, 또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아가면서 소득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몇 년간 소득 활동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증빙을 해서 개인 파산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유리합니다. 주부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생 파산 이후에 뭘 하고 싶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울고만 있을 순 없더라고요. 추심 전화를 매일 받는 건 힘들지만 견뎌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요. 빚 1억으로 세상을 등지는 것도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보였어요. 아이들이 저 학교에 차례대로 다닐 텐데 엄마가 돌볼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지켜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꼭 내 힘으로 빚을 갚고 가족들을 지키고 싶고, 회생 이후에는 -3 말고 플러스가 되는 통장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맞습니다. 카드빚 금액이 많아 보이지만 괜찮아요. 지켜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차근차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삶을 향해 걸어 나가보자고요. 약속? 아자아자! 할 수 있다! 화이팅!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서영 변호사가 직접 진단해드리는 회생파산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사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